안녕하세요. 융합, 협업, 공유를 주제로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수업 사례를 발표할 세종과학고등학교 정보교사 한정신입니다. 프로그램 목표는 실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인공지능, 기계학습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함입니다. 키워드 3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융합입니다. 학생들의 관심 분야나 교과 시간에 배운 수학, 과학, 인문 모든 분야와 융합해 보고자 하는 관점의 변화. 두 번째, 협업입니다. 팀원과의 소통, 협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셋째, 공유로서 공유 플랫폼 사례를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얻고 자신의 문제에 접목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또한 공유하는 것입니다. 수업 설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수학습으로 애저 머신러닝 스튜디오를 활용해서 기계학습의 원리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 관심 분야 문제를 기계학습으로 해결하는 프로젝트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수업은 2020학년도에 진행된 기계학습, 딥러닝 수업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텍스트 프로그램에 대한 부담감 혹은 활용 능력 부족으로 인공지능 수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을 구성하고자 했습니다. 블록 프로그래밍에서 텍스트 프로그래밍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기계학습, 딥러닝을 파이썬이나 파이터치로 구현하기에 앞서 기본 개념, 이론, 워크플로우를 파악할 수 있는 플랫폼을 활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첫째, 텍스트 프로그래밍의 부담을 줄인 실습 수업이 가능합니다. 둘째, 파이썬으로 구현된 기계학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프로젝트를 함으로써 기계학습을 활용한 다양한 문제 해결 사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애저 머신러닝 스튜디오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이 플랫폼은 대화형으로 시각적 작업 공간을 제공하고 모듈의 배치와 연결을 통하여 예측 분석 모델을 제작, 테스트, 배포 작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와 같이 수업에서는 모델을 제작하기 위해 각 모듈의 기능을 학습하고 기계학습을 이해하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동일한 문제 정의의 파이썬 구현을 학습하게 됩니다. 애저 머신러닝 스튜디오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추천 시스템 등의 기계학습을 구현할 수 있으며 다양한 데이터 전처리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수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에서 가장 시간을 많이 차지하는 것은 주제 선정입니다. 따라서 주제 선정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미리 프로젝트를 안내하고 지속적으로 주제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데이터 수집과 다양한 사례가 공유되어 있는 캐글이나 AI 허브, UCI, 데이콘, 애저 인공지능 갤러리 등을 소개하였으며 매 시간마다 그것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더불어 2020 학년도에 이루어진 프로젝트 결과물을 공유하여 시각의 다변화를 꾀하였습니다. 사례 몇 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미경 사진을 통해서 용액 속 세포수를 측정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을 인간이 아닌 딥러닝을 통해서 불편함을 해소하고 세포수 측정을 자동화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청각, 언어 등의 문제가 있는 장애인과의 소통을 위해서 일반인이 수화가 아닌 이미지를 이용하여 감정 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명과학 교과 시간에 배웠던 혈구의 종류에 따른 구분과 핵 개수의 판별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인 미디어 시대의 초상권 보호를 위해서 얼굴 객체를 감지하고 모자이크 처리한 프로젝트도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동영상 속에서 얼굴을 탐지하는 데에는 객체 탐지가 이용되었습니다. 객체 탐지는 이미지 속에서 관심 대상을 인식하기 위해 검출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후보 영역을 찾고 학습된 모델을 통해 예측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다크넷 프레임워크가 이용된 욜로 V3 모델을 이용하였습니다. 이미지를 격자 무늬 셀로 나눈 뒤 각각의 셀마다 객체를 예측하는 방식입니다.
객체를 탐지한 바운더리 박스 중 신뢰 점수, 즉 일치도가 가장 높은 박스로 객체를 탐지하게 됩니다. 해당 모델은 테두리 상자 분류와 조정을 동시에 실행한다는 점에서 속도에 이점을 갖습니다. 본 모델의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셋은 와이더 페이스라는 데이터셋으로 총 32,203개의 이미지를 구성되며 39만 3,703개의 얼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셋에 포함된 얼굴들은 다양한 크기, 자세, 마스크 등에 의한 가려짐을 가지고 있고 또한 각각의 이미지는 61개의 클래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본 탐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 이미지를 이용한 학습을 진행할 컴퓨터의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본 데이터셋에 이미 학습되어진 욜로 V3 모델의 가중치를 가져와서 본 프로그램 제작에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로그램 코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음과 같이 필요한 모듈을 인풋하고 추론에 쓰이는 상수를 초기화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인수를 같이 넘겨주게 되는데 이 부분에 관한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픈CV 딥러닝 모듈을 이용하여 신경망 네트워크를 생성해 주었습니다. 다크넷 기반이며 네트워크의 구조와 학습에 관한 설정이 들어있는 환경 설정 파일과 학습된 가중치 파일을 이용하여 생성했습니다. 다음은 동영상에 적용한 모습입니다. 다음에서 여러 명에 대해서도 모자이크 처리가 제대로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상 또는 사진 속 사람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셋에 포함된 얼굴 이미지의 다양성 덕분에 마스크를 쓰거나 해도 얼굴의 수, 크기, 바라보는 각도에 상관없이 모자이크 처리가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얼굴 주위의 배경까지 모두 모자이크 처리되거나 얼굴이 완전히 가려지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였습니다. 만약 이를 보완하여 얼굴만 온전히 모자이크 처리되도록 한다면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영상에서 나타나는 모든 얼굴에 대해서 모자이크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를 특정 사람만 모자이크 처리되거나 반대로 일부만 처리되지 않도록 하는 등 선택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함이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이므로 다음 탐구를 통해 프로그램이 사람의 얼굴인지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통해 개개인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공유된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학생들은 다음 순서대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 순서대로 프로젝트가 진행되도록 학습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진행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습니다. 첫째, 정의된 문제가 기계학습으로 해결할 수 있고 해결 가치가 있는가? 사용할 데이터의 양과 특성의 수, 레이블의 유무, 결집값 정도 등이 적당한가? 좋은 학습 데이터 마련을 위해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 따른 데이터 전처리 방법을 선택하였는지, 데이터의 양과 특성의 수, 학습 속도, 정확도 등을 고려해서 알고리즘을 선택하였는지, 모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성능 평가 결과를 올바르게 해석하였는지, 성능 개선을 위해서 과대적합, 과소적합 문제를 개선하였는지에 대해서 주의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당연히 프로젝트 결과물에 대해서 정해진 기간 내에 질의에 대해서도 논리적으로 답변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매 차시 활동 내용을 폼즈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피드백을 하였습니다. 최종 결과물은 포스터 형식으로 제출하였으며 모델 구현 부분에 있어서는 애저 머신러닝 스튜디오를 활용하거나 파이썬을 활용하거나 모두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당하는 프로젝트의 결과물입니다. 파키스 질병 진단 모델을 제작한 예입니다. 발표는 모델의 정확도가 높다, 낮다,
성능이 좋다, 나쁘다 등의 결과에 주안점을 두기보다는 왜 그 주제를 선정하였는지, 탐구 과정 단계마다 겪은 어려움은 무엇이고 의문점을 어떻게 해결하였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탐구 동기는 최근 여러 가지 질병에 의해 인간이 위협받고 있는데 이러한 질병들 중 최근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질병이 바로 파킨슨병과 같은 신경질환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여러 학자들이 분전하는 것을 알게 되어 이러한 파킨슨병을 알고리즘을 이용해 진단할 수 있다면 신경질환의 연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파킨슨병 진단 모델에 대해 탐구해 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데이터를 수집하였는데 저희가 수집한 데이터는 정상인과 파킨슨병 환자의 그 차이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목소리의 진동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목소리의 진동수를 비교하여 진단 알고리즘을 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케이글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그래서 파킨슨스 디지즈 데이터셋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데이터는 파킨슨병 환자 23명을 포함한 총 31명의 목소리 파형을 분석하여 수치한 데이터로 평균 진동수와 최대 최소 진동수 및 파형에 변화를 주는 기타 요소, 예를 들자면 지터가 있는데 이런 것들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전처리 과정인데요. 첫 번째로는 필요 없는 열인 네임을 제외하기 위해서 에딧 메타데이터 이제 네임을 제외했고 그다음에는 이제 스테이터스 컬럼을 이제 이름을 감염 여부로 바꾸고 이제 레이블화를 해줬습니다. 데이터 타입을 불리언으로 바꾸고 레이블화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에 포함된 난값을 제거하기 위해 데이터의 평균값으로 난값을 대체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알고리즘은 저희가 총 4개의 알고리즘을 사용했는데 저희가 사용한 알고리즘은 일단 그 감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2클래스 계열의 알고리즘을 사용했고 그 중에서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 부스티드 디시전 트리, 그 다음에 서포트 벡터 머신, 그 다음에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였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알고리즘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영국의 통계학자인 콥스가 1958년 제안한 확률 모델로서 한글로는 선형외기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사용한 이진 선형외기 모델은 두 가지 결과값이 존재하는 선형외기 모델을 구성하기 위한 알고리즘이며 L1 규제와 L2 규제를 이용하여 학습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로지스틱 회기는 매우 많은 종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알고리즘 중 하나이며 의료 및 통신 분야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투클리스 부스티드 디시전 트리는 의사결정 규칙과 결과를 트리 구조로 조직화한 의사결정 지원 도구의 일종으로 쉽게 말하자면 두 번째 트리가 첫 트리의 오류를 규정하고 세 번째 트리는 두 번째 트리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전체 트리에 대한 규정이 이루어집니다. 현재 부스티드 디시전 트리는 대부분의 예측 모델에 대해 좋은 성능을 보여줄 수 있는 알고리즘이지만 디시전 트리는 메모리를 매우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메모리에 다량의 정보를 보관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모델이 수용할 수 있는 다량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할 경우 조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서포트 벡터 머신은 잘 알려져 있는 패턴과 자료 분석을 위한 학습 모델 중 하나이며 연속적이거나 검수화된 전수를 토대로 두 가지 결과값에 대한 예측을 진행합니다. 정보 검색에서 텍스트, 이미지에 대한 검색 등 매우 폭넓은 분야에서 사용되었으며 분류 및 회귀 작업에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레이블링이 진행된 입력 데이터를 하이퍼플레인이라고 부르는 초평면에서 인식하여 매핑하고 이를 통해 주어진 데이터 간의 차이를 분석하여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뉴럴 네트워크는 한마디로 말해 상호 연결되어 있는 클래스의 집합입니다. 입력 클래스와 출력 클래스 사이에는 일련의 숨겨진 클래스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숨겨진 클래스를 통해 적용된 가중치를 구하고 모델이 구성됩니다. 대부분 이러한 숨겨진 클래스 몇 개만을 사용하여 작업을 완료하지만 최근에는 복잡한 클래스 간의 연결을 통해 이미지나 음성 인식 등 더 높은 수준의 모델링을 위해 DNN, 즉 심층 신경망 등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제 데이터 분할 및 모델 제작인데요. 모델을 제작하기 위해 데이터 전처리가 완료된 데이터를 학습용 데이터와 테스트용 데이터로 분할하였습니다. 전체 구성원 31명이 약 7번의 실험을 통해 얻어낸 195개의 데이터를 8대2로 분할하였으며
80%의 데이터를 4개의 알고리즘을 각각 적용하여 예측 모델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4개의 예측 모델에 20%의 테스트 데이터를 적용하여 각 모델의 정확도 및 F1 스코어를 계산하였습니다. 참고 결과는 이제 왼쪽에 있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사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제 이벨루에이트 데이터를 통해 네 모델 각각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클래스 부스트 디시전 트리의 정확도와 F1 스코어가 다른 3개의 모델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파킨슨병 진단 모델을 설계할 때는 투클래스 부스트 디시전 트리가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 슬로프나를 제약한 모델이 F1 스코어 0.987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저희는 이 탐구를 통해 주어진 데이터가 같더라도 사용하는 알고리즘에 따라 모델의 성능이 매우 크게 변한다는 것과 데이터 분할 기준이 변화할 경우 모델의 성능에도 차이가 가져온다는 점 등을 알 수 있었습니다. 탐구를 진행하면서 알고리즘의 원리에 대한 정확한 애저 ML 스튜디오 사용하는 법에 더욱 잘 숙지할 수 있었고 스스로 모델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서 이러한 알고리즘의 모델 제작에 흥미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데이터셋의 양이 평균적으로 적어 더욱 정밀한 자료를 도출해낼 수 없었던 점과 사용하고 싶어 죽었던 몇몇 알고리즘이 애저 ML 스튜디오에서는 지원되지 않는 점 등의 조금의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다음에 또 탐구를 할 기회가 온다면 더 많은 양의 자료를 이용하여 애저 ML 스튜디오뿐만 아니라 다른 환경에서도 이러한 모델의 제작을 진행해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썬으로 구현된 사례입니다. 아미노산 서열을 이용한 단백질 2차 구조 예측, 식물병 분류 모델입니다. 동료 학습자들은 발표를 경청하도록 동료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3가지 작품을 선택하였으며 선택한 이유, 좋은 점, 개선점을 적어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업 적용 결과에 대한 학생들의 느낀 점입니다. 학생들은 기계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 데이터 전처리라는 것을 실제로 해봄으로써 느꼈습니다. 전처리 과정에서 겪은 다양한 오류가 가장 복잡하고 다양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막상 시작할 때는 굉장히 막막하고 힘들었지만 친구들에게 이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왜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였구나 라는 것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잘했다 못했다 보다는 그쪽에 해당하는 것으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다음 내용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적용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이 재미있고 신기했다고 반응하였습니다. 애저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니 한계점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이용해서 기계학습의 일련의 과정을 배울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학생들은 애저 머신러닝 스튜디오를 활용함으로써 기계학습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파이썬 등 텍스트 프로그래밍을 통해 확장시키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기반으로 수업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자신의 진로 분야와 연계된 과세특의 개별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